그러면 저희가 이제 메인이죠.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하고 계시는 첫 번째 강의를 해 주실 분은 이름은 나와 있지만 그래도 오늘의 주제가 전 참 새롭습니다. 인간 진화와 인지 기술. 정말 듣고 싶은 강의였어요. 전 꿈의 학교 설립자이자 트리키 올리원 교육 대표, 저서로는 독서 쇼크가 있고 저희 이 행사, 모든 행사와 사업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준비가 되셨으면 우리도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박수 열심히 치고요. 귀를 쫑긋 세우고 메모도 하고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 강의 인간 진화와 인지기술 송조은 PCU 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액션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 강연을 지금 3회째 하고 있습니다. 네, 3회째 하는데 오늘 또 처음으로 방송 시스템을 새롭게 한번 정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을 보니까 지난번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영상으로 할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방송 시스템처럼 지금 이렇게 한 10명가량이 붙어서 이렇게 방송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아마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다양한 자료들이 함께 송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강연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인간 진화와 인지기술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류의 꿈을 달성하는 길인데요. 인간이 진화했다. 뭐 진화론에서 쓰는 그런 진화라기보다는 발달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인간은 발달했는가? 그리고 인지기술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오늘 일자리에 관한 이야기는 또 뭔가?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그가 살아온 삶의 전체성을 드러낸다고 하죠. 아마 오늘 이야기도 제 살아온 삶의 전체적인, 삶의 종합적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오늘 그 내용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우리의 소원, 내 맘대로 하기.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산다는 것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망입니다. 정말 소원이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고 그 결과가 좋을 때가 있죠. 정말 행복하다는 것은요, 내 의사가 제지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적이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네. 만약에 마음대로 했다면 이제 뒤로 가서 좀 욕을 먹거나 이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소원인데, 우리의 소원인데 그것이 또 행복이고요. 근데 이거를 좀 크게 나눠보면 이 어린 사람들의 행복이 있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행복은 사실 주어진 만큼만 마음대로 하자. 가진 사람들의 행복은요, 가진 만큼 마음대로 합니다. 가진 만큼. 즉, 가지지 않는 것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아는 만큼 마음대로 합니다. 참 중요하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길지는 않지만 의결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낍니다.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운영한다는 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욕을 먹지 않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한 네, 그런 삶을 만드는 거죠. 아마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린 사람들은 대체로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그 정도만 하게 되고 가진 사람들은 가진 만큼 아는 사람은 아는 만큼 하게 됩니다. 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겠구나. 그러니까 하는 거를 줄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의 소원은 내 맘대로 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사실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는 세상이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식량 부족 해결되나요? 안 되잖아요. 죽음도 해결 못하죠. 내 맘대로 하는 게 없어요. 지구촌 운영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태양계 탈출도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우주를 나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결국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내 마음대로 또 이 우주를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하려면 뭔가 내 마음대로 하려면 거기에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생명체를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사회를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고 자연을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고 우주를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생명체를 마음대로 하려면 DNA를 알아야 되고 세포 활동을 알아야 되고 사회를 마음대로 하려면 인간 심리와 교육 원리와 소통 원리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연을 마음대로 하려면 나노 원리와 중력 원리와 물질 융합을 알아야 되고 우주를 마음대로 하려면 웜홀과 블랙홀과 광속과 같은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알아야만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마음대로 하고 나서 내가 더 피해를 입죠. 결국 문제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인류의 6대 난제를 보니까 172억 상금이 걸렸습니다. 영국 경도위원회에서 상금을 걸었는데 비행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행을 할 수 있는가? 식량, 모두에게 영양가 있는 식량을 지속 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는가? 치매에 걸린 이들이 보다 오래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신체 마비된 사람들의 운동 능력을 되살릴 수 있는가? 모두가 안전하면서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가? 항생제 내성 증가를 막을 수 있는가? 이게 영국에서 제안한 6대 난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현대 물리학의 난제를 보면 타키온 입자의 증명, 중력자의 존재 증명, 통일장 이론의 완성, 암흑물질의 검출, 빅뱅 이론의 검증, 우리 우주의 구조, 이게 현대 물리학의 난제들입니다. 제가 이걸 간단하게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모르는 게 많다는 겁니다. 하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이언스에서 선정한 난제를 보면 우주의 구성 물질, 지구 내부 활동 원리, 인간 유전자의 최소성, 물리학의 대통일, 외계 생명체 존재성, 인간 의식 실체, 유전자의 건강, 수명 연장의 가능성, 동물의 겨울잠 원리, 피부세포 분화 원리, 거대한 식물 성장, 지구 생명의 등장 배경, 종의 다양성, 인간 탄생 유전 변화 원리, 우리 기억 저장 방식, 동물의 집단 행동, 다 읽어봐야 필요가 없겠죠? 이거 우리가 너무나 궁금해하는 거지만 몰라요.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지금 생명이 죽지도 않습니다. 예, 알면 어떻게 될까요? 종의 다양성 결정 원리가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생물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우리 기억 저장 방식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예, 우리는 이제 기억을 마음대로 이동시키고 정말 다른 세상을 살아가겠죠. 몸을 다른 데 두고 기억만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겠죠. 자연 통합 모형 원리를 알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주를 만들 수도 있겠죠. 면역 반응의 제한 원리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을 미생물로도 만들 수 있겠죠. 온실효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석유 대체 에너지를 밀어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을까요?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알아낸 것은 이용할 수 있고 우리가 알아낸 것은 그것을 변형시킬 수 있고 알아낸 것은 알아낸 것과 연동시켜서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정말 모릅니다. 우리는. 많이 안다고 하지만 너무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안다면 워머를 가지고 지금 태양계를 벗어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안다면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도 있겠죠. 정말 연구해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은요. 지금도 우리는 세포도 그죠? 예,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 오늘 제가 인류의 꿈을 달성하는 길이 뭘까요?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했는지를 이 대목에서 이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만큼 문명을 발전시킨 것도 이만큼도 아는 것만큼이죠. 아는 것만큼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변형시키고 있고 아는 것만큼 창조시키고 아는 것만큼 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게 많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인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이 모르는 걸 아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정보 수집형 인지, 가설 검증형 인지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들이 대부분 다 정보 수집형 인지입니다. 정보 수집형 인지는 정보를 수집해서 예측하는 거죠. 지금 모든 박사 논문들이 다 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토대로 예측을 해서 인지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크게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지능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한계가 있는지 보이시죠? 정보 습득의 한계, 저장 용량의 한계, 이거 지금 인간지능의 한계입니다. 잘 보셔요. 처리 기능의 한계, 처리 속도의 한계, 기억 해상의 한계, 뒤에 설명까지 붙여드릴게요. 정보 습득의 한계는 16년간 공부를 해도 정말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저장 용량, 그것은 기억하지만 세부 내용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처리 기능의 한계, 천차적 처리도 힘듭니다. 처리 속도, 사칙 연산도 헤맵니다. 기억 해상의 한계, 우리는 망각에 대갑니다. 표현 기능의 한계, 훈련에도 어렵습니다. 표현 속도의 한계, 컴퓨터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한계성이 뭔지 아세요? 더 힘듭니다. 어마어마한 장기간 학습 과정을 거칩니다. 태어난 사람은 다 이 과정을 또 거쳐야 돼요. 이렇게 불편하게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기능을 쌓고 죽으면 새로운 아이는 태어나서 또 이 과정을 또 밟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인간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나요? 죽지 않는 인간 지능을 만들자 이거죠. 이렇게 반복하지 않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3, 40년을 배우고 또 죽은 이런 반복을 하지 말고 한 번 배우면 영원히 잊지 않는, 얼마나 멋져요? 그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이 인공지능은 이렇습니다. 인간지능을 다 극복합니다. 저장 용량이 무한대입니다. 정보 습득은 컴퓨터 수준입니다. 처리 기능은 프로그래밍 처리합니다. 처리 속도는 처리 속도에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기억 해상은 오류 없는 정보 해상입니다. 표현 기능은 알고리즘형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표현 속도도 컴퓨터 수준으로 됩니다. 근본적인 한계성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인공지능이 얼마나 인류의 꿈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나눠지는데, 약한 인공지능은 20년 내에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약 20년 후에 인간과 똑같은, 인간보다 판단력이 우수한, 아니죠. 인간은 그 옆에 갈 수도 없는 마치 신적 존재가 되겠죠. 강한 인공지능은 신입니다. 신. 거의 신과 같은 수준의 역량입니다.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죠. 현재 약한 인공지능은 이런 것들입니다.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분석 후 예측하고, 예측 실행 후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정보 수집형 예측인지입니다. 예측인지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정보 수집형 예측인지는 현재 인공지능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즉 데이터를 가져다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해서 예측을 하는 기능입니다. 현재 이 기능은 어디에 쓰고 있냐? 우리가 박사학위 논문이나 또는 연구소에서 데이터를 찾아다가 그걸 가지고 예측하는 것과 같은 기능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컴퓨터는 데이터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데이터가 좀 부족해도 형사들이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나머지를 다 찾아가는 거죠. 가설 검증형 인지라고. 가설 검증형 인지는 물론 가설 검증에 데이터가 80% 있으면 좋죠. 그러면 정보 수집형 인지하고 비슷해집니다. 근데 가설 검증형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러더퍼드가 원자 모형을 밝혀냈을 때 데이터가 거의 없었어요. 있어봐야 돌턴하고 톰슨이 발견한 원자 모형, 정말 세상에 머리카락만큼의 정보밖에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예측한 거예요. 그냥 가설을 세운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실험해 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에디슨이 전기의 양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 가지고 여기에 빛이 발생하게 하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9000번이죠. 9000번의 가설을 세웁니다. 데이터가 없잖아요.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니까.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인류 역사에 아무도 모르는 것들입니다. 인류 70억 인구 중에 아무도 모르는 것을 가설을 세운 다음에 찾아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걸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중심으로만 처리가 됩니다. 인간지능은 가설과 검증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인공지능 앞에 굳이 꿀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설 검증형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 네,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한 것들을 찾아와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가설 검증을 통해서 인지를 해나간다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일자리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금융권 일자리가 5만 개가 날아갔습니다. 금융권 일자리 몇 개나 된다고? 뭐 몇십만 명에서 5만 명이 단 한 해에 날아가죠. 자, 이런 일이 전 세계에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실업 사태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정말 유일한 직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가설 검증형 직업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를 붙잡고 해결하는 것은 정말 유일한 직업이죠. 그 능력을 가지고만 있다면 여러분은 평생 직장이 부여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찾아내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우리는 인간지능으로 가설 검증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남은 이제 일자리의 미래라. 저는 이 과정을 20년간을 연구해 오면서 드디어 트리키 인지 기술이라는 것을 완성하게 됩니다. 트리키 교육 과정을 완성했습니다. 핵심 이론은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알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이론은 크게 주도성, 그리고 인지성, 그리고 관계성, 이 세 가지가 큰 그림이고 그 안에서 인지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안다고 가정하고요. 그동안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것을 이제 멀티 적용 과정을 거쳐서 현재 국가교육과정의 인지 언어, 인지 영어, 그리고 인지 수학, 인지 미술과 같은 과정들이 개발이 되고 대학 과정에서 교양과정, 석사과정, 경영활동에서 인지 마케팅, 오늘 세 번째 강의하실 분입니다. 인지 마케팅이 개설이 됐습니다. 일자리 창출도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가 마감을 하면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인류의 꿈을 달성하는 길은 결국은 인간이 부족했던 그 저장 공간, 처리 속도, 표현 방식, 이 모든 부족한 것을 인공지능에 맡기고 인간이 가진 유일한 기능이 가설 검증 기능이에요. 1400년에 개발이 되긴 했지만 이제 와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만 하는 바로 그런 기술이 이제 우리의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다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가지면 일자리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왜? 지구촌에 부족한 문제가 되는 많은 문제를 다 하나씩 붙잡고 풀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꿈을 달성하는 길이 어디냐? 바로 가설 검증 인지 기술을 터득해서 모든 사람이 70억 인구가 모두 한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시간이 새로운 개념을 한번 제시를 해본 건데요. 앞으로 이 기능을 전국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어요? 예. 네. 네, 현장에도 몇 분이 계시고요. 온라인에도 많은 분들이 동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다. 이 주제로 강의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동감하고 환영하고 이러긴 어려웠어요. 근데 짧은 그 5년이라는 시간 안에 정말 전국을 1000회 이상의 강연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열강을 해오신 송지훈 교수님입니다. 지금은 KBS, EBS, 명견말리, 또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공식적인 방송사에서도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유, 그리고 그 공유를 위해서는 창조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왜, 어떻게.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하면서 강의를 요점 정리 잘 하시고요. 그러면서 또 질문사항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 원페이지북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세요.